가슴, 흉부 이쪽에 중요한 장기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가슴이 숨 쉴 때마다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병을 의심할 수 있는지 원인 질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흉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흉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단순하게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일어났을 때 느낀다거나 전날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하고 나서 가슴이 아픈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기는 흉통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질병인 심장혈관 쪽이 좁아지는 협심증, 그리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또 폐 자체의 폐암 때문에 흉막까지 침범한 흉막암까지 그 흉통의 원인이 되는 질병에 따라서 임상적 중요도와 경과가 매우 다르니까요. 세심한 진료와 진단이 필요한 그런 증상이에요. 흉통 중에서 오늘은 이 숨 쉴 때 가슴이 아프고 쑤시다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실제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끔씩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생기고 그 증상이 자세를 바꿀 때나 혹은 몸을 비틀 때 그리고 팔을 들 때 이럴 때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근육통 혹은 늑골과 연골이 연결되어 있는 늑골 연골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늑골 연골염이 그 원인인 경우가 가장 흔해요. 이런 경우는요, 휴식 그리고 스트레칭, 가벼운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한 1, 2주 지나면은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똑같이 숨을 쉴 때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 바로 폐 부분의 중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흉통이요,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픈 게 심해진다거나 또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옆구리 윗부분의 갈비뼈 쪽이 쿡쿡 쑤신다, 가슴 쪽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이러면 이런 폐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데요. 폐 주변부에 공기방울이 터지면서 기흉이 생긴다거나 폐 주변부로 물이 찬다거나 폐를 둘러싼 흉막이란 곳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종류의 흉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흉부 엑스레이나 폐 CT를 통해서 기흉, 그리고 흉수, 흉막을 침범하는 폐암까지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흉통의 대표 중증 질환인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이 심장혈관 질환의 기본인 협심증 역시 숨 쉴 때 흉통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흉통은요, 숨이 찰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무거운 걸 들일 때,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평소보다 숨이 찰 때 가슴이 아프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숨 쉴 때 아파요 라고 하자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숨을 헐떡거릴 때, 숨을 많이 쉬어야 될 때, 그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 협심증은 진단과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데요.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할 때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기는 위험한 불안정 협심증으로 가거나 응급 상황인 심근경색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어서 꼭 조기 진단이 중요해요. 협심증의 증상과 원인이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이 흉통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협심증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심장혈관 질환의 첫 단계, 바로 안정형 협심증인데요. 심장에는요, 심장 근육들이 잘 뛸 수 있게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 3개가 있어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협심증은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흡연, 고지혈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관상동맥 내부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그 어느 한 군데라도 약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이 협심증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량은 늘어나는데요,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은 줄어들고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서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는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이 협심증에 의한 통증은요, 가슴이 쪼인다, 가슴이 빠개지는 것 같다, 가슴이 따갑다, 숨이 헐떡거리고 찬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라고 환자마다 이 흉통을 다양하게 표현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쉴 때, 안정 시에는 통증이 없다가요, 심장에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 즉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거를 들 때, 계단 오를 때, 혹은 흥분했을 때 이 통증이 반복적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흉통의 지속 시간은 심근경색과는 달리 5에서 10분 미만이고요.
운동을 멈추고 나서 쉬면 서서히 이 흉통은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협심증이 장기간 치료 없이 방치되고 악화되면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안정시에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이 상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곧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이런 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협심증은 곧 심장 혈관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평소에 이 혈관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10년 뒤에 심장이나 뇌혈관에 중대한 질환이 생기는 확률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만성적인 혈관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요, 생활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드시고 계신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는 절대 말아야 되고요. 정기적인 진료와 매년 합병증에 대한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요, 이 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요. 특히 심근경색, 협심증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금연 상담을 받으세요. 그 외에도 비만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협심증의 위험인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 혹은 건강검진 받은 분들께 평소에 주 3회 30분 이상 정도만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빠르게 걷기나 본인이 배우고 싶은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 어떤 종류든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과도하게 뱃살이 찐 분들 같은 경우 운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 특히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요. 고탄수화물식은 버리고 고지방식을 줄여서 고단백식을 드시고 그리고 체중 관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역시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를 술과 흡연으로 풀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좀 건강하게 명상이나 운동과 같은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이 흉통의 원인 중에 심혈관계, 그 중에 협심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